이번 시간에는 고교 기초수학 28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강의 제목은 y는 ax의 그래프입니다. 27강에서 순서상과 좌표를 배우셨죠. 그리고 26강부터 우리 함수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자, y는 ax의 그래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자, y는 ax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죠? 예, 바로 정비례입니다. 자, 그래서 정비례는 뭐냐면 x의 값이 커지면 y 값이 커지는 것이 보통 비례 관계가 되는데, 수학에서 정비례라고 하는 것은 x가 2배, 3배 커지면 y도 뭐다? 2배, 3배 커질 때 그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정비례라고요. 자, 대표적인 게 아이스크림 한 개 500원 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개 500원이죠. 자, 그러면 두 개는 얼마예요? 1000원. 자, 1000원이 나온 이유는 500 곱하기 2입니다. 자, 3개면요 500 곱하기 3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가 정해지면 가격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 개수가 x개다 라고 하면 가격은 뭐가 되냐면 500x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그 가격을 y라고 한다면 y는 500x라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정비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자, 개수가 2배가 됐어요. 그랬더니 가격도 몇 배? 2배. 자, 개수가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럼 가격도 몇 배? 3배가 되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보시는 것이 바로 정비례 관계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뭐만 변하고 있습니까? 자, x 앞에 개수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y는 ax꼴로 나타내는 것이 뭐가 되냐면 정비례가 돼요. 그래서 함수에서는 제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식, 두 번째는 함수값, 세 번째는 그래프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이 뭐가 되냐면 정비례 함수식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오늘은 뭘 살펴볼 거냐면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실 겁니다. 자, 그래프 중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그죠? 근데 좀 어렵게 느껴진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란, 자, y는 fx가 있을 때 우리가 x 하나 있고 y 몇 개? 한 개씩 대응된다고 했죠. 자, 그럼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는데 그것이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쌍으로? 순서쌍으로 나타난다고 배우셨고, 27강에서도 이것을 뭐다? 좌표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점의 위치를 우리가 수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순서쌍이 되고요. 이 순서쌍은 하나에 뭐로 나온다? 점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의 뜻은 뭐냐면 그 점을 우리가 모아놓은 것을 뭐라 부른다? 바로 그래프라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보통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그래프는 선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프는 선이 아니에요. 그래프는 뭐다? 점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는데 y는 ex라고 하는 우리가 정비례 그래프를 한번 그려라 하고 했을 때, 자, 이렇게 x의 개수가 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 그래프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래프 맞아요. 왜냐하면 점을 모아놓은 게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점이 왜 7개가 찍혔느냐? 주어진 x가 몇 개다? 7개이기 때문에 순서상이 몇 개? 7개 나오죠. 그래서 점이 몇 개 찍힌다? 7개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x 개수가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의 개수도 늘어나죠. 그래서 x가 무수히 많아지면은 점도 무수히 많아져서 점이 모이면 뭐가 생긴다? 선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x의 개수가 무한히 많을 때만 뭐로 나온다? 선으로 나오고요. 일반적으로는 점을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부른다? 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정비례 그래프는 뭐였다? 직선으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이 나중에 2학년 때 1차 함수로도 발전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y는 ax의 그래프, 자, 당연히 a는 뭐가 0이 아니다, 0이 아닐 때 우리가 바로 정비례라고 했어요. 자, 그래프는요, 일단 뭐를 지나는 직선이다?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원점을 지난다는 말은 뭐냐면 x가 0이면 당연히 y는 얼마로 정해진다? 0으로 정해지는 거 맞죠? 그래서 바로 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뭐냐면 직선을 그리려면 점이 몇 개 있으면 되죠? 2개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한 점이 원점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비례 그래프가 그리기 쉬웠던 거는요, 점이 또 하나 몇 개만 있으면 된다? 그죠? 또 하나, 또 다른 한 점만 있으면 바로 뭘 그릴 수가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비례 그래프는요, 좀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됐죠? 그렇죠? 만약에 y는 2x다 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뭘 지난다고요? 원점 지나죠? 자, 그 다음에 x가 양수를 대입하면 y도 무슨 수다?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자, 몇 사분면과 1사분면과 제 3사분면을 지난다고 배우셨고요. 자,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2, 4분면과 제 4, 4분면을 지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사회에서는 방향이 4방향이잖아요. 동서남북. 자, 수학에서는 방향이 몇 방향일까요? 두 방향입니다. 자, 어떤 방향? 자, 하나는 X축 방향이고요. 하나는 무슨 축 방향이다? Y축 방향이에요. 근데 X축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왼쪽을 우리가 보는 거고요. 왜? 가로 수직선이 X축이잖아요. 그리고 Y축이 무슨 축이다? 세로 수직선이기 때문에 위아래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4방향인데 수학에서는 크게 몇 방향이다? 2방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글씨를 쓸 때도 그렇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이란 말은 항상 X가 좀 뭐다? 증가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Y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려고 하면 오른쪽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서 위에만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유가 항상 그래프는 왼쪽에서 어느 쪽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위란 말은 어느 쪽? 어느 쪽이 아니라 위쪽이죠. 오른쪽이면 어떻게 되냐? X도 증가하면 Y도 뭐가 된다? 증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시면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증가, 이런 것을 뭐다? 감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면 X의 값이 증가하면요, Y 값은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억하세요. 오른쪽 위 증가, 오른쪽 아래 감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무슨 축에 가까워진다? 그죠? 우리가 Y축에 가까워지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Y는 X하고 Y는 2X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더라도 똑같은 X를 대입하더라도 Y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절대값이 크면 좀 더 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는 게 어느 축에 좀 더 가깝다? Y축에 좀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변수 x의 값이 유한계면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자, 몇 개? 유한계의 점으로 나타나고요. 전체이면 수 전체가 되면 뭐로 나타난다? 직선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뭐다? 점을 모아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2번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함수에서 변수의 값이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x를 뭐라고 한다? 수 전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중3 과정을 다 배우셨기 때문에 결론은 무슨 범위? 그죠? 실수 범위에서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정비례 그래프는 자, 중요한 거, 자, 뭐를 지나는 직선이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직선이면 자, 점이 몇 개 있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2개가 있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A가 양수면은 자,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기 때문에 오른쪽 위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 자, 그 다음 A가 음수면이 어떻게 되죠? 그래프가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납니다. 이때는 오른쪽 아래 맞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이란 말은 X가 증가하면요, Y 값은 뭐한다? 감소하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서 발전된 것이 바로 몇 차 함수다?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수에서 자, 뭐뭐를 지난다, 뭐뭐 위에 있다라고 할 때 미지수 구하는 건데요. 이거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함수 그래프가 점 A, B를 지난다라는 말이나 점 A, B가 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인데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점을 여기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지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 y는 ax의 그래프 그리기 한번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분의 3x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자, 원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일일이 점을 다 찍어봐야 되죠, 맞죠? 자, 근데 여기서 그려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우리가 그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프의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개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죠? 자, 여기는 정비례 그래프는요, 자, 어떤 그래프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선은 점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죠? 근데 뭐가? 원점은 반드시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한 점만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는 0,0입니다. 자, 또 다른 한 점 어떻게 되죠?
아무 점이나 잡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x에다 만약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y가 2분의 3이 나와요. 자, 근데 2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기 때문에 사실 좌표 표면에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주어진 좌표가 뭐라면 정수라고 하면 표시하기가 정말 쉽죠. 그래서 이때는 꼭 1을 대입 안 하고요. 자, 여기는 분모 2를 없애는 수를 대입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얼마 대입할까요? 그죠? 2를 대입하겠죠? 그러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y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바로 0,0과 무슨 점을 지난다? 2,3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K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X축 그리고요, Y축 그리고요. 자, XY 표시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원점. 자, 그럼 또 하나는 뭡니까? 그죠? X가 2가 되면, 자, Y가 얼마가 된다? 그죠? 3이 되는 점이 2,3이 됩니다. 그래서 원점과 2,3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Y는 2분의 3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살펴보지 않은 게 하나가 있네요. 뭘 안 살펴본 거죠? 그죠? X에 대한 말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X의 말이 따로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 전체죠. 그래서 그냥 뭐로 그리시면 되냐면 바로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 살펴보셔야겠죠?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1번 y는 3분의 2x입니다. 자, 역시 무슨 비례? 정비례. 자, 그러면 점 몇 개? 2개. 자, 근데 하나는 정해져 있어요. 무슨 점? 원점 정해져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점 보여볼까요? x에다 뭐 대입할까요? 3 대입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3 대입하시면 y가 얼마가 되냐면 2로 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그려주시면 자, 처음에 0,0이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얼마다? 3이면 y는 얼마다? 2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원점과 여기는 3,1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것이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역시 무슨 비례? 정비례. 자, 그럼 처음에 원점을 반드시 지나고요. 자, 이번에 x에다 뭐 대입할까요? 자, 이때는 그냥 양수 대입하시면 좋아요. y는 x가 결정되는 대로 따라 정해지는 거죠. 자, x가 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2,-3을 지나는 그런 우리가 그래프가 됩니다. 자, 원점이 있고요. 자, 그럼 2,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3은 좀 아래쪽에 있겠죠. 그래서 요 점하고 원점하고 2,-3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y는 2x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정비례입니다. 자, 그럼 x가 0일 때 y가 0인 원점을 반드시 지나고요. 자, 이때는 x에다 1 대입하시니 가장 낫겠죠. 그래서 1,2를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려주시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하나는 원점, 자, 하나는 1, 얼마다? 2. 이렇게 요 두 점을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그리시면 되는 것이 바로 이 y는 a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인데요. 이번 예제는 뭐뭐를 지난다, 뭐뭐의 위에 있다라고 할 때 미지수 구하는 건데 함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y는 ax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2,4를 지날 때 다음 중 이 그래프 위에 있지 않은 점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4를 지난다는 말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y는 얼마다? 4로 정해지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대입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a가 얼마가 된다? 4 되는 거 맞죠? 그래서 a를 구해주시면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정비례 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2x라고 하는 직선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위에 있지 않은 점을 물어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값을 대입했을 때 여기 있는 y 값이 나오느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3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는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입니다. 그럼 여기는 x에다 얼마를 대입해보자.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볼게요. 자, 그럼 6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대입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4분의 1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약분하면 2분의 1이네.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면 3분의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3분의 2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네요. 자,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마이너스 5,10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x에다 뭐 대입해라? 자, 마이너스 5 대입하는 거 맞죠? 예, 그랬더니 얼마가 된다? 10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5번도 역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지난다, 뭐뭐 위에 있다 라고 했을 때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점의 x좌표를 x에 y좌표를 y에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미지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 살펴보셔야겠죠? 자, 두 점 마이너스 4,6하고 a,3이 있어요. 자, y는 bx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자, 이 두 점이 여기 함수 위에 있는 점이래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x가 마이너스 4가 되면 y는 얼마가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우리가 6이 된다는 그런 소리예요. 자, 그럼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4b가 얼마가 되냐면 6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약분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정비례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a,3 역시도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래요. 자,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자, x에다 얼마를, 그렇죠? a를 대입하면 y는 얼마가 된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1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역수를 곱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양변을 곱해주시면 자, 답은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3약분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그럼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하고 뭐하고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계산하면요. 자, 마이너스 2분의 4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얼마다? 2분의 7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ax의 그래프를 마무리 하셨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입니다. 제가 체크 안 하고 하나 넘어간 게 있네요. 자, 중학교 1학년 때는 y는 ax가 정비례라고 배우셨고요. 그러니까 x가 2배, 3배 늘어나면 y도 뭐다? 2배, 3배 늘어납니다. 거기에 x가 딱 하나로 정해진 y도 뭐로 정해진다? 하나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우시냐면 정비례도 뭐가 된다?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자, 그리고 눈을 강조하지만 함수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함수식, 두 번째는 함수값, 세 번째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 배우셨는데요. y는 ax의 그래프 뭡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다음 강의에서 1차 함수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